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때 교정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은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인데요, 주위에 많은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임당의 윤재현. 박계욱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 예,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소화교정 그리고 성장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중요하게 치아들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어릴 때는 이제 유치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연구치를 교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뼛속에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을 하기가 다 힘들어요. 연구치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유치들은 잘 배출됐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잘 살펴보셔야 되고, 연구치로 교환하는 시기에 되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좀 더 중요하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괜찮겠지라는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의도치 않게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더 큰 문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주의하시고 미리미리 검사만 받으신다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처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 좀 복잡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소맹출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치아가 원래 위치를 찾아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큰 어금니는 이제 큰 어금니 위치를 찾아서 나와야 되고, 송곳니는 송곳니 위치를 찾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큰 어금니가 뭐 앞에 있는 작은 어금니 쪽으로 나온다든지, 송곳니가 앞에 있는 두 번째 치아 앞니 쪽으로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뼈 안쪽에 묻히거나 아니면은 그 옆에 치아의 뿌리를 흡수해서 인형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저희는 다 통틀어서 이소맹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상식적인 말로 하면은 덧니. 그렇죠. 덧니도 이소맹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송곳니가 삐뚤삐뚤하게 나고 위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 그렇죠. 그게 제2치를 찾지 네. 못하고 바깥쪽으로 튀어나간 거죠. 네네. 그냥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덧니랑 네. 그다음에 매복, 네. 매복도 이소맹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소맹출을 초반에 좀 발견하게 되면은 네. 그거를 좀 간단하게 치료해서 끝낼 수가 있는데, 네. 옆에 있는 치아를 많이 뿌리를 흡수시켜서 신경이 죽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복잡해지거든요. 초반에 발견이 된다면 아이들한테는 어떤 치료를 해주는 게 효과가 좋을까요? 이제 이소맹출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냥 치아 자체가 자기 위치를 못 찾아, 그러니까 맹출 방향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좀 빨리 그걸 발견했다 하면은 압궁 확장 장치라고 해서 압궁을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공간 자체도 늘어나니까 덧니로 발생하게 될 송곳니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발생하게 되니까 조금 더 자기 위치 찾아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더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할터만 장치라고 해서, 이거 할터만 장치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은 6번째 치아, 이제 큰 어금니, 첫 번째 큰 어금니인데, 첫 번째 큰 어금니가 자기 위치를 찾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작은 어금니의 유치에 뿌리를 흡수시킨다던가 방향이 잘못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쓰는 장치인데, 네.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른 시기에 발견하게 돼서 뿌리가 흡수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치아가 어쨌든 삐뚤빼뚤하게 된 원인에 대한 파악이 그렇죠. 먼저 네. 정확하게 되는 게 중요하겠고,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장치를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뼈가 부족하면은 치아가 나올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뼈가 실제로 작은 경우에는 압궁 확장 장치를 쓰면 좋고요. 이제 뼈는 뭐 정상적인데 치아 자체가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연구치가 다 교환이 되고 난 다음에 좀 교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커지게 되겠습니다.